인천으로 2주간 임시격리되었던 우한 교민들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격리 해제됩니다. 하지만 한국 내 주거지가 없는 교민들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거처가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 정책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본성고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수년간 설립을 위해 투쟁을 벌여왔던 학부모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정당 후보의 존재감이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3정당의 후보들이 충북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해온 우한 교민 170여 명은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번 주 토요일에 2주간의 격리 생활에서 벗어나 원하는 행선지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 머물 곳이 없는 교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임시 생활하고 있는 우한 교민은 173명입니다. 이곳에서 머물다 특별한 의심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퇴소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교민들을 버스 9대에 태워 원하는 행선지로 갈 수 있는 5개 거점 지역에 내려주고 2주간의 보호 임무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가나 친척집 등 퇴소 후 거주할 곳이 없는 교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한 교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는 퇴소 후 국내에 머물 곳이 있는지와 한국 내 거주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는지. 대승적 차원에서 우한 교민들을 받아들인 진천 주민들은 국가가 끝까지 이들의 거처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분들을 귀국해서 수용을 했던 만큼 이분들이 갈 곳 없는 분들을 정부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보호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차 우한 교민들이 추가 입국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우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교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가 마련될지 정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충주에 이어 청주시도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저희가 식당가를 한번 돌아봤는데 많은 게 달라진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지면서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음식점입니다. 손님들에게 종이컵과 이쑤시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배달에도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걸리진 않을까 해서 일회용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가 커피숍도 일반 컵 대신 종이컵을 권하고 있습니다. 악수도거리는 분위기에서 손님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이 좀 사용하신 컵이 찝찝하시거나 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종이컵으로 변경해서 음료 가져다 드린다고 말씀드리면 한 열에 8분 정도는 그냥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청주시가 음식점과 주점, 커피숍, 제과점, 집단 급식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경보가 경계로 강화됐다는 조치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일시 허용한 곳은 도내에서는 청주와 충주시 2곳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같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문의 전화가 올 정도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보호보다 시민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며 꺼내든 일회용품 한시 허용.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전방위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후 관리를 받아온 충북도민 8명이 모두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 8명 가운데 7명은 잠복기가 지나 관리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 1명도 오늘 0시를 기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에서는 중국 방문 후 의심 증상이 있다고 신고한 주민 102명 가운데 32명이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아 격리 또는 능동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충북의 기업체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오늘까지 접수된 피해 기업은 화장품 뷰티, 자동차 부품, 농업 식품 유통 등 모두 25개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 기업에 특별 경영 안정자금 5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자금은 적격 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대상으로 연 2% 고정금리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충북혁신도시의 본선고 설립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건데요.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고 교육청은 2023년 개교를 위한 남은 과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난항을 겪어오던 본선고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본선고 설립을 위해 투쟁을 벌여왔던 학부모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건물이 세워지고 매일매일 한 6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의 인구는 2만 6천여 명. 평균 연령 31.5세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학령 인구도 급증해 5년 뒤엔 고등학교 입학생이 현재 160명의 3배 수준인 5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유일한 고등학교인 서전고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2023년 본선고 개교가 현실화된 겁니다. 본선고등학교는 이곳 충북혁신도시 개발지구 내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28학급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부 승인인 만큼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맹동 덕산 학교군 설정을 위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인근 학교에 대한 교육 여건 개선이나 또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서 그 인근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북혁신도시는 청주시와 충주시에 이어 충북에서 3번째 평준화 지역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서현 홍골지구 아파트 개발 인근 주민들이 난개발 반대를 주장하며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살기 좋던 마을이 흑산 위에 아찔하게 서 있게 됐고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허가를 내준 청주시가 책임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서현지구와 홍골지구 개발 현장과 맞닿아 있는 청주 가경동의 한 마을입니다. 공사로 깎여나간 언덕 위에 집들이 위태롭게 서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15m 절벽 위에 살게 되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집이 그 언덕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밑에 그 건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그 무너질까 봐도 걱정되고. 마을 입구도 문제입니다. 아파트 도로가 주택보다 높게 들어서면서 공사가 끝나면 집이 반지하가 될 처지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1층은 묻히는 거죠. 장마가 지고 뭐 피해를 당하면 그때 해결하면 된다고 그런 말을 하고 미루고서 지금 이 공사를 진행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공사장 먼지와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데다 공사 시작 후 물까지 끊겼다고 주장합니다. 저 공사를 하고부터 물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 그냥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설거지도 못하고 점심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오늘 며칠 사 먹으러 나갔어요. 주민들은 청주시의 무분별한 허가로 마을이 고립되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제라도 마을을 개발 사업에 포함해 함께 개발하든지 아니면 피해를 줄일 대책이라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개발 사업에 마을을 포함할지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3년여 만에 마을이 사면 초과로 고립된 주민들은 이제 생존권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영향으로 많은 중소정당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충북에서는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당과 후보는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 이변의 주인공으로 탄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충북 정치 1번지 상당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상당을 청년과 중장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충북 유일의 정의당 지역구 예비 후보입니다. 고인물을 넘어 썩은 물이 된 지역의 정치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께서는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변화를 갈망해 오셨습니다. 충북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당의 존재감이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할 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길 경우 바른미래당은 청주 서원구에 이창록 예비 후보만 남게 됩니다. 국민당 간판으로 총선에 뛰어들 주자도 충북에선 김수민 의원 외 중량감 있는 인사의 모습이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제천, 단양, 이찬구 예비 후보가 몸담은 새로운 보수당은 곧 자유한국당과 신설 통합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39개 정당 가운데 충북에 1명 이상 예비 후보를 등록시킨 당은 5개에 불과합니다. 충북에서 제3정당의 존재감은 역대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6대 총선 때 자민련이 돌풍을 일으킨 이후 충북에선 제3정당이 지역구를 차지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거대 정당으로의 쏠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전통적인 소수 정당은 기본적으로 다수석을 차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선거구제 때문에. 제3정당 후보가 충북의 불리한 여건 속에 당선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21대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격으로 지지부진하던 충주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충주는 강점과 약점이 너무 뚜렷한 게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충주시 대수원면 224만 제곱미터 규모의 충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기간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충주 국가산단이 확정되면 무려 5,600억 원에 달하는 조성사업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충주는 정밀 의료를 메인 테마로 삼았습니다. 정밀 의료가 아직은 제조업 분야가 아닌 서비스 분야이긴 하지만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후보지 발표 이후 지지부진하던 선정 작업이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장 실사에 이어서 기업 수요 조사와 비용 효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충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아킬레스건은 관련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극복하느냐가 오는 6월 당락의 희비를 가를 게 분명합니다. 충주시는 균형 발전과 교통망 그리고 분양가가 전가의 보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분양가 쪽에 저희가 좀 저렴하게 해서 어떤 최대 한도로 그 조기에 분양률을 높이고 거기에 그 바이오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 어떤 강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선정한 7곳의 후보지 가운데 서너 곳을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